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나온 섬진강 수해의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 구례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원인 조사가 늦어지면서 보상 절차도 차질을 빚은 탓에 구례 이주민 수십 명이 여전히 임시주택에 사는 상황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폭염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섬진강이 넘치면서 집이 무너진 김숙자 씨. 새 집을 구할 돈이 없어 구례군이 마련한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주택 안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놨지만 폭염을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후끈하니 후하니 이렇게 양개처럼 보여서 불난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온도는 높으지 후하지. 그래. 그늘도 차양막도 없이 운동장 한복판에 세워진 임시주택. 내리쬐는 햇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구례 수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주택입니다. 실내 더위를 이기지 못한 주민들이 집을 떠나 텅 빈 모습입니다. 계약과 달리 엉터리 자재가 쓰인 것도 문제입니다. 자재도 뭐 3중으로 돼야 되는데 뭐 2개밖에 안 해놨지. 여름에는 더 덥죠. 얇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구례군이 전기료 혜택도 줄인다는 소식에 여름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들어오는 전기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쓸 수가 없죠. 금전적으로 걱정이 되니까. 구례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여름까지는 전기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48명. 2달 뒤면 임시주택 운영기간이 끝나지만 피해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길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광주는 20명, 전남이 14명 나왔습니다. 이렇게 4차 유행이 전국에서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서 감염이 신속히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첫날 광주의 한 헬스장. 러닝머신 위를 달려야 할 이용자들이 천천히 걷기만 합니다. 3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러닝머신 속도가 시속 6km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샤워실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름이기도 하고 회원들 입장에서는 샤워를 하고 가지 못하는 것들에 인해서 이제 잘 오시지 않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손실을 보기도 하고. 광주 전남의 거리두기 3단계는 다음 달 8일까지 13일 동안 적용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문을 닫고 같은 시간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건데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고 입원 위험률도 배 이상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도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광주 지역 나이트클럽으로 퍼진 감염과 여수 완도 등지의 집단 감염 등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파 변이가 31명, 델타 변이가 29명으로 지난주 대비 델타 변이가 16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사적 모임과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 차량 교통사고의 사망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광주와 전주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2살 정모 씨와 70살 김모 씨 등 2명이 그제 치료 도중 숨져서 한제 사거리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여수시 광무동 한제 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길을 건너던 노인 등 5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의 호남 표심 지지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만한 그 어떤 언동도 하지 말아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위한 근거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인 조정식 의원 등 3명은 전라남도 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라며 전남도민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그제 등재됐습니다. 전남은 등재된 갯벌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넓은 면적에다 생물종의 다양성도 뛰어납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 갯벌의 특성과 가치를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앞해도 주변의 갯벌입니다. 인간의 혈관처럼 갯골과 언덕이 뚜렷한 윤곽을 드러냅니다. 갯벌에는 갯지렁이와 짱뚱어 등 2,150종의 생물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신안과 순천 보성 그리고 서천 갯벌 등 4곳에는 연간 300종, 100만 마리의 철새가 먹이 활동을 하며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갯벌의 생물종이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갯벌 지질에 있습니다. 산화대층이라고 하는 산소가 투과되는 이 층이 굉장히 깊습니다. 산소가 투과되는 층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독일 와덴해와 북미 캐나다 접경 지역에도 갯벌이 있지만 한국처럼 생물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한국 갯벌 가운데 전남은 87%를 차지합니다. 특히 전남은 섬 갯벌도 잘 발달돼 모래와 진흙 갯벌 등 다양한 형태의 갯벌을 한 곳에서 관찰할 수 있어 해양 지질 공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욕구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갯벌을 서구 선진국에서 쓰이는 머드플랫 같은 외국어로 표기하지 않고 갯벌이라는 고유어로 등재한 것도 평가받을 일입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11년 만에 이룬 쾌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인 어제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13개월여 만에 복원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남북 작가들이 평화의 약속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화폭에 나란히 그려진 한라산과 백두산.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이목상 작가가 흙과 먹으로 남과 북의 대표산을 표현했습니다. 눈 덮인 정상에 구름이 내려앉은 절경은 물론 섬세한 색감으로 백두산의 가을을 표현한 작품까지. 평양미술대 교수 3인방의 각자 색깔로 화폭에 담긴 백두산을 감상하다 보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간절해집니다. 저도 사실 가보고 싶기도 하고 꼭 미래에는 저희도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남북 공동선언의 주요 약속을 설치 미술로 표현한 작품 등 한반도 평화약속 이행을 염원하는 남북 16개 팀 20명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사용한 그릇과 망치 등 대통령 기록관의 소장 작품도 이번 전시의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남과 북이 하루빨리 단단한 평화의 기반 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마침내 한반도가 대륙을 향해 그 지평을 넓히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더 노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약속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도교육청과 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도 등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에 공감하고 지역 핵심 인재 양성 등 3개 과제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고령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마련된 1,000만 원을 광주 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서구청은 전달된 후원금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고령 취약계층 70여 가구에 삼계탕과 비말 마스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고흥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11개 지역 농수축 임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과 11개 조합은 문화도시 연계 공간 지원과 고흥문화도시 기금 조성 협조, 그리고 문화도시 홍보 활동을 위해서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 3월 출시된 광주 상생카드의 총 이용 금액이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 상생카드 출시 2주년 기념 기획행사를 열고 700여 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과 주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4도로 전망되며 전남에서는 담양이 35도로 가장 높고 나머지 지역도 34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가 1.5에서 2.5m, 남해서부 먼바다가 1에서 2m 등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곳에 따라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6호 태풍 인파와 제8호 태풍 네파탁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국내 강수 변동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영석 광주광역시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주 출신의 등반 영웅 김홍빈 대장이 편히 가시도록 영예로운 장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간부회의를 통해 김홍빈 대장은 장애인 최초로 7개 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개 좌를 정복해 인간 승리의 표상이 된 분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체육훈장 추서가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의무 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광주 전남과 제주 지역의 공공기관이 3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해 광주 전남 그리고 제주 지역의 공공기관 68곳 가운데 순천시와 장흥군 등 공공기관 34곳이 법정 의무 구매 비율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제품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해서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단속경찰관을 사칭하며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성범죄로 수감됐는데도 재범을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9월에 열리는 KBS 교향악단의 여수음악제의 음악감독으로 김난세 지휘자가 선임됐습니다. KBS 교향악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일원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5회 여수음악제의 음악감독으로 김난세 씨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난세 씨는 이번 음악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여수음악제 음악학교도 맡아서 KBS 교향악단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를 여수 거주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해남과 진도, 강진 등지의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확인한 피해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